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who와 관련된 패턴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parent my kids? 들리나요? 자, 한 번 더.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parent my kids?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parent my kids입니다. Who are you to tell me how to parent my kids? 자, who are you to tell me? 넌 누구냐? 나에게 말하는데. 넌 누구냐? 나한테 말하는 사람 넌 누구냐? How to parent my kids. 어떻게 내가 애들을 이렇게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 너가 누군데 나한테 말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who are you to tell me?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who are you to tell me? 어떻게 애들을 키우라고 누군지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예를 들어서 뭐 who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Who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당신 누군데 나한테 뭘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 누군데 나를 판단해? 그러면 Who are you to judge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Who are you to 뭐 꼭 tell 뿐만 아니라 Who are you to 하고 뭐 동사를 써주면 당신 누군데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o are you to 동사 그러면 당신 누군데 뭐라 하는 Who are you to tell me?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Who are you to judge me? 당신 누군데 나를 판단해. 이런 식으로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두 번째 패턴입니다. So who am I to judge them? 자, 한 번 더. So who am I to judge them? Who am I to judge them? So who am I to judge them? 뭔가 비슷하죠. 아까는 who are you to였고 이번엔 who am I to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누군데? 반대예요. 내가 누군데 뭐뭐 하라고 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who am I to judge them? 내가 누군데 그들을 판단합니까? 라는 거죠. who am I to? 우리 이런 많이 하죠. 내가 누군데 당신한테 뭐 이래라 하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who am I to stop them?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말리겠어요? 라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뭔가 교정하겠어요? 고치겠어요? who am I to correct them?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o am I to? 내가 누군데 뭐 하겠냐? who are you to는 당신이 누군데 뭘 하느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세 번째 패턴입니다. Who in the world can do that? 자, 한 번 더. Who in the world can do that? Who in the world can do that이에요. Who in the world can do that? Who in the world can do that.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이제 Who in the world라는 표현이 있어요. Who in the world.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냐? 세상의 누구이라는 의미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뭐 하겠느냐 이런 거죠. Who in the world can do that. 세상에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뭔가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뭔가 화가 났을 때도 Who in the world told you? Who in the world told you that? 세상에 누가 너한테 그 얘기하디? 라는 거죠. Who in the world told you that? 내가 맛있게 점심을 싸왔는데 너 점심을 훔쳐먹은 거야. 그러면 Who in the world ate my lunch? 누가 도대체 세상에 누가 내 점심을 먹은 거야?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를 강조를 할 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Who ate my lunch? 누가 내 점심 먹었어? 근데 Who in the world ate my lunch? 그러면 세상에 누가 도대체 감히 누가 내 점심을 먹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Who in the world? 세상에 누가 뭐뭐 하냐? 라는 느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네 번째 패턴입니다. Who would do this? 한 번 더. Who would do this? Who would do this예요. Who would do this? Who would do this? 여기서 포인트는 who would 동사예요. who는 누구고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가 뭐뭐 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누가 뭐뭐 하겠어? 도대체 느낌이죠. 도대체 누가 뭐뭐 하겠어? 그래서 who would do this? 도대체 누가 이걸 하겠어? 아무도 안 하겠지 이런 거죠. 도대체 누가 그걸 사겠어?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그러면 who would buy that? 누가 도대체 그걸 사겠어? 또 이게 부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관심이 없겠니? 그러면 who 부정이니까 wouldn't가 되겠죠. Who wouldn't be
interested in you? 누가 너에게 관심이 없겠니? 그죠? 그래서 who would 동사 넣으면 누가 뭐뭐 하겠니? 라는 거죠. 우리 말하자면 도대체 누가 뭐 하겠니? 다섯 번째 됩니다. Who would have thought, right? 한 번 더. Who would have thought, right? Who would have thought입니다. Who would have thought. Who would have thought, right? 아까는 지금 who would였고요. 이번에는 who would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예요. Who would have 플러스 pp인데 아까 그거는 비슷하면 아까 who would는 도대체 누가 뭐 하겠니? 근데 who would have pp는 도대체 누가 뭐뭐 했겠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who would have thought 누가 생각을 했겠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니? 라는 거죠. 누가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 생각했겠니? 그럼 who would have thought we would become friends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또 뭐 who would have thought 뿐만 아니라 뭐 who would have imagined 그럼 뭘까요? who would have imagined 그러면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뭐 이런 식으로도 동사를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o would have thought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Who would have imagined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would have가요 발음이 빨라지면 would have 그래서 who would have 이렇게 발음돼. would have 정직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빨리 발음하면 would have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who would have thought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또 5가지 who와 관련된 유용한 패턴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군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우 구동사 5개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the next morning the alarm goes off. Anyway, the next morning the alarm goes off. 첫 번째입니다. Anyway, the next morning the alarm goes off입니다. 자, anyway, 어쨌든 간에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the alarm goes off인데 자, 알람이 go off다 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죠. go off, go는 가다가 off는 뭔가 떨어져 나가, 단절돼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네, 뭔가 터지다, 울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의 자명종의 소리가 바깥으로 팍 퍼져나가죠. go off, 퍼져나가는 거죠. 혹은 폭탄 같은 애 터질 때도 go off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 off가 울리다 혹은 터지다 이런 의미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Step 2, ask him, will you go out with me? Step 2, ask him, will you go out with me? 도치입니다. Step 2, ask him. 자, 두 번째 스텝. ask him. 그에게 물으세요. Will you go out with me? 예요. 자, will you go out with me? 너 나랑 같이 나갈래?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go out with라는 이 구동사. 있는 그로 해석하면 나가자. 무슨 말일까요? 왜 너 나랑 같이 나갈래? 이게 뭐냐면 데이트하다 혹은 사귀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나갈래라는 말이 누군가와 이렇게 이성과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든가 혹은 사귈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go out with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We're gonna go through my bag, what's in it. We're gonna go through my bag, what's in it. We're gonna go through my bag, what's in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we're gonna go through. 나는 go through는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뚫고 갈 거예요. My bag. 내 가방을 뚫고 나갈 거예요. What's in it?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거 이제 go through예요. 말 그대로 뚫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내 가방을 뚫고 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뭐냐면 뭔가를 뒤진다.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뒤진다 표현할 때 이 go through라는 표현을 수가 있어요. Go through my bag, go through 뭐 something. 뭔가 우리는 뭐가 있는 뒤질 때가 있죠. 그래서 go through가 단순히 뚫고 가다는 뿐만 아니라 뭔가를 뒤진다라는 의미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Years, your 20-year business went under. Years, your 20-year business went under. Your 20-year business went under예요. 자, 당신의 20년 된 사업이 went under. 여기서 중요한 거지. go und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버렸네요. 무슨 말일까요? 대략 느낌 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20년 된 사업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죠? 하락세니까 파산하다, 도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건 go up 하겠죠. 근데 이거 뭐 아래로 하락하니까 파산하다, 도산하다. 그래서 당신의 20년 된 비즈니스가 이제 파산을 했군요. 라는 의미인 거죠. 조금 좀 슬픈 표현이죠. I met with my oncologist
to go over the radiology report. I met with my oncologist to go over the radiology report. I met with my oncologist. 자, oncologist란 말은 이 oncology가 종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양학자입니다. 암을 연구하는 사람. 이 종양학자를 만났다. To go over the radiology report예요. go over는 넘어가다는 얘기예요. The radiology. 방사선이죠. report. 방사선 보고서를 go over 하기 위해서 종양학자를 만났다는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제 go over라는 표현이에요. go over. 넘어가다. 이게 단순히가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뭔가를 훑어보다, 전체적으로 쫙 훑어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죠? 쭉쭉 넘어가는 거죠. 보고서를 쑥쑥. 그래서 훑어보다란 의미로, go ove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how와 관련된 패턴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표현입니다. How dare you say piracy is good? 한 번 더. How dare you say piracy is good? 네, 정답은 How dare you say piracy is good입니다. How dare you say piracy is good? 여기 중요한 건 이제 How dare you라는 표현인데, How dare you 이거 이 미드에서 정말 많이 나온 표현이죠. 감히 너가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뭔가 너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How dare you say, 너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어. Piracy is good. 이 piracy란 말은 이 그 불법 복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불법 복제가 좋다라고 어떻게 감히 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How dare you, 예를 들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 How dare you say that to me. 그렇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How dare you say that to me. 뭐 어떻게, 혹은 또 허락 없이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permission. without permission. 그럼 허락 없이 너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독립적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냥 How dare you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다 How dare you 다음에 동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감히 너가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e trauma ended? 자, 한 번 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e trauma ended?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e trauma ended예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e trauma ended?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ow long has it been 이라는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 since까지죠. 뭐뭐 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라는 거거든요. 그죠? 저번에 한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e trauma ended? 그 트라우마가 끝난 지 얼마나 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만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How long? 마찬가지입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we met last?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만난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라는 거죠. 그가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됐나요? 그러면 How long has it been? 똑같이 마찬가지로 How long has it been since he left? 그가 떠난 지, left Korea. 한국을 떠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대표할 수 있죠.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since? 그러면 뭐뭐 한지, 누가 뭐뭐 한지 얼마나 됐냐?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패턴입니다. How come you didn't do anything? 자, 한 번 더. How come you didn't do anything? How come you didn't do anything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ow c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ow come. 원래 how come은 거의 이제 why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째서 뭐뭐 했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How come하고 why가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w come you broke up with her? 어째서 너 그녀와 헤어졌니? 그죠? 뭔가 의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 너 어째서 그 여자랑 헤어졌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why를 한다. Why did you break up with her? 그녀와 너 왜 헤어졌어? 이거는 약간 느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why를 쓰게 되면 그냥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녀와 헤어진 이유가 뭐야? 이유를 묻는 거라면 이 how come은 어째서? 솔직히 의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의도에 좀 초점을 두는 거죠. 어째서 너 그 여자랑 헤어진 거니? 라는 거죠. How come you never told me? 어째서 너 나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의도가 뭐였냐?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ow come은 어째서 라는 느낌이고, why는 그냥 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How do I know about like it? 한 번 더. How do I know about like it? 정답은
How do I know if I'll like it이에요. How do I know if I'll like it? How do I know if라는 패턴이에요.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요? if 뭐뭐인지. 그래서 뭐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do I know if I like it? 내가 그거를 좋아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How do I know? How do I know if she likes me? 그녀가 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은 그게 가능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How do I know if it's po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ow do I know if? 그러면 뭐뭐 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이것도 유용히 쓸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see it already? 한 번 더. How could you see it already? 자, How could you see it already입니다. How could you see it already?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How could you거든요. How could you? 이거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뭐뭐 하니라는 건데 여기서 좀 이제 의문인 게 How can you는 그럼 어떤 차이인가? How can you는 그냥 어떤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How can you see it already?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그걸 진작봤니? 그냥 방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How could you는 좀 이제 의도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좀 의도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너가 그거를 진작 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How could you forget? How could you forget my birthday? 도대체 어떻게 내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How could you say that? 도대체 어떻게 너가 그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How could you? 라는 표현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또 how와 관련된 5가지 패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들렸나요? 자, 한 번 더.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네, 정답은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입니다. The deal is coming along very well. 자, the deal. deal이라는 건 거래죠. 이 거래가 is coming along.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온다, 따라서 온다. very well, 매우 잘 따라오고 있다. come along이 무슨 말일까요? 그 동사 come along, 잘 따라온다. 즉 뭔가 원한 대로 잘 진행되다. 자, 뭔가 계획이나 어떤 이벤트들이 잘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come along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everything is coming along very well. 뭐 이런 식으로 뭐 the project is coming along very wel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me along이 있는 그대로 쓰이면은 뭔가를 따라오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would you come along with me? would you come along with me? 그러면은 너 나 따라올래?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추상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좀 물리적으로 해석으로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따라오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자, 들렸나요? 한 번 더.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자,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예요. 자, George Washington came down with a cold. George Washington, 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이죠. came down with a cold. 내려왔다. cold, 감기와 함께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me down wit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벼운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큰 병은 아니고 가벼운 감기 같은 그런 가벼운 병에 걸릴 때, 그렇죠. 사람이 조금 아프면은 이렇게 쭉 기운이 쭉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come down with 어떤 가벼운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쇼핑할 때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할 때도 좀 이제 come down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그러면은 조금 아래로 깎아주실래요? 가격을 좀 내려달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come down.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The button came off. 자, 한 번 더. The button came off. The button came off입니다. The button came off. 자, button이라면은 우리 옷에 달린 단추를 의미하죠. 단추가 came off. off란 말은 뭔가에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off예요. 그래서 came off, 떨어져 나와버렸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come off가 뭔가 떨어져 나오다. 그래서 단추가 그냥 가끔 살다 보면 떨어져 나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the button came of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뭐 옷에 뭐 얼룩 같은 것들이 묻어있을 때도 막 지우는데 잘 안 지워져. 그럴 때 뭐 the stain doesn't come of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룩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e off, 그럼 뭐다? 떨어져 나온다, 뭐 얼룩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번째입니다. Movie came out and 자, 한 번 더. movie came out and The movie came out입니다. movie came out and 영화가 밖으로 나왔다. 뭘까요? 그렇죠. 이 come out은 뭔가 출시하다, 나오다. 그렇죠. 영화나 음악, 무슨 뭐 책, 뭐 his new book came out, his new music came out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come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come out이 본인의 어떤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도 come out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coming out 했대. 그러면 본인 예를 들어서 본인은 뭐 동성애자였어요. 그럴 때 동성애자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때도 come out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he came out, 그럼 그가 어떤 본인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한 번 더.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입니다. When our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자, 우리의 경쟁자들이죠. competitors come up with a good idea. good idea를 come up with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지. come up with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함께 오는 거죠. 뭔가를 생각해내다, 뭔가 떠올려내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So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plan,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me up with, 뭔가를 떠올려내다, 생각해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come up이라는 표현이 어떤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도 come up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his birthday is coming up, the fashion show is coming up 이런 식으로 패션쇼가 다가오고 있어.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도 come up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오늘은요, what과 관련된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What's the harm in eating some cranberries? 네, 들리나요? 한 번 더. What's the harm in eating some cranberries? 찾아봐. What's the harm in eating some cranberries입니다. What's the harm in eating some cranberries? 자, what's the harm? 그죠? 뭐 harm이라면 해, 피해 이런 얘기죠. What's the harm? 무엇이 피해인가? In eating some cranberries. 그래서 cranberry를 좀 먹는 거가 뭐가 피해인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what's the harm in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뭐해서 손해볼 거 있나요? 뭐뭐해서 잘못될 거 있나요? 라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뭐해서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 뭐 공부해서 손해볼 거 있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뭐뭐해서 손해볼 거 있나? 라는 거죠. So what's the harm in eating some cranberries? 그러면은 뭐 크랜베리 좀 먹는다고 좀 손해볼 거 있습니까? 라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어서 손해볼 거 있나요? 그러면 what's the harm in believ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what's the harm in trying? 뭐 한번 좀 해봐서 손해볼 거 있냐? 그래서 what's the harm in ing? 그럼 뭐뭐해서 손해볼 거 있나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worse is that she had a violent record. 자, 한 번 더요. What's worse is that she had a violent record. What's worse is that she had a violent record입니다. What's worse is that she had a violent record. 자, what's worse is that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worse, 더 나쁜이죠. What's worse, 더 나쁜 것은 그렇죠. 안 그래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은이란 거예요. 더 나쁜 것은 she had a violent record. 그녀가 폭력적인 기록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전과를 의미해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게 더 나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이제 what's worse is that. 더 나쁜 것은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야 이런 상황인데 더 나쁜 건 뭐뭐야. 예를 들어서 더 나쁜 거는 그들이 내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what's worse is that they don't like my food. 그렇죠? 내 음식도 좋아하지 않는 거야. What's worse is that I lost my smartphone. 내가 핸드폰도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더 나쁜 것은 뭐뭐라는 거야 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 더 나쁜 거는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at's worse is that 더 나쁜 것은 뭐뭐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the point of, building that school? 한 번 더요. What's the point of, building that school? What's the point of building that school입니다. What's the point of,
building that school. 자, what's the point of인데요. 자, 포인트가 뭐 요점이죠. What's the point? 뭐가 요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point of ing? 뭐 하는 게, 뭐 해서 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What's the point of building that school? 그 학교를 짓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point of meeting them? 그들을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뭐 맨날 막 비싼 가방을 많이 사요. 근데 비싼 가방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What's the point of buying expensive bags? 그러면은 비싼 가방들 많이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what's the point of ing? 뭐뭐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재밌죠? 네 번째 표현입니다.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자, 한 번 더.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입니다.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이 중요한 건 이제 what took you so long이거든요. took이란 말은 어떤 시간이 걸리다는 의미죠. took you so long. 무엇이 너를 시간 오래 걸리게 했냐? to 뭐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했나?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니?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여기 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렇죠.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오래 걸렸을 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숙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러면 what took you so long to do your homework? 너 숙제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럼 내가 누군가에 질문했는데 답이 너무 늦어요. 그러면 hey, what took you so long to answer my question? 그렇죠. 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took you so long to 뭐뭐 하는 시간이 왜 이리 걸렸어?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What's it like to wear the uniform? 자, 한 번 더. What's it like to wear the uniform? What's it like to wear the uniform입니다. What's it like to wear the uniform? 이 중요한 건 이제 what's it like to라는 패턴이 있어요. 자, what's it like? 여기서 like는 좋아하던 like가 아니고요. 뭐뭐와 같은 애 like. 그래서 what's it like? 그게 어떤 것 같았냐? 무엇과 같았냐? 뭐 하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게 어떻니? 느낌이 어떻니? 라는 거거든요.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니? 그래서 what's it like to wear the uniform?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는 게 좀 느낌이 어땠니? 라고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좀 어때? 그러면 what's it like to live alo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 혼자 사는 게 좀 어떠니? 혹은 뭐 what's it like to work with them? 그들과 좀 일을 해보니까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어떻니? 느낌이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때 what's it like to? 라는 패턴을 쓰면 된다. 오늘 이렇게 또 5가지 이 와과 관련된 패턴을 좀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컨텐츠에서 내가 배웠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완전히 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막 미드나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봤던 표현들을 자꾸 확인하시고 다시 다듬으시고 막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늘은 put과 관련된 구동사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guys ready? Let's go.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 She put me on the phone with this girl Susan입니다. She put me on the phone. 자, 그녀가 put me, 나를 놓았다. on the phone, 전화기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with this girl Susan. 이 여자 수잔이라는 여자에게 저를 전화기에 붙여놔 버렸다. 뭔 말일까요? Someone on the phone. 누군가를 전화기에 붙여놓는다. 즉 누군가에게 전화를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put on 하면은 옷을 입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옷을 내 몸에다 붙이는 거니까 put something on, 뭔가를 입다. 근데 전화상에는 나를 전화기를 누군가에 바꿔준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e can put off the decision. We can put off the decision. We can put off the decision.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put off. 또 put은 놓다예요. off는 떨어져서라는 느낌이 있죠. decision. 이 결정을 놓는데 딱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을 딱 떨어뜨려서 다른 데 놔버린다. 즉 put off란 말이 뭔가를 미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아니다. 다음에 하자.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put off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뭐 해야 될 일을 미뤄야 될 때 put off something or put something off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미팅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미팅 미룹시다. 그러면 let's put off the meet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off 그럼 뭔가를 늦추다, 연기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입니다. 자, 두 번째죠. put out the fire. put은 놓다, out은 밖에다 넣다. 근데 fire는 불이에요. 불을 밖에다 놔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딘가에 불이 딱 붙었어요. 이 불을 딱 잡아가지고 이 불을 딱 떼가지고 밖에다 놓는 거예요. 즉 불을 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t out이 뭐 실제적인 불을 끄다 혹은 뭐 전기불, 어떤 불이나 전기불을 이제 끌 때 뭔가 딱 떼가지고 밖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끌 때 자 put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put it out 그거 빨리 꺼. put out the light 그 조명 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So let's put it together. So let's put it together. Let's put it together. put it together. 그러면 put 놓다, it 그것을 함께 놓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또 물건을 만지면서 let's put it together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조립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품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한 대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그런 뭔가를 조립하다.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let's put our heads together. 우리의 머리들을 다 붙여보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어떤 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거나 아이디어를 좀 구안해내야 될 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뭐 let's put our heads together. 그래서 put together 그러면은 뭔가를 한 대로 딱딱 붙여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그러면 가구를 조립할 때도 왜냐면 막 이케아 같은 가구들은 막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부품 딱딱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죠. 그래서 put something together 뭔가를 조립하다. His mother put him to bed and his mother put him to bed and His mother put him to bed입니다. His mother put him to bed. 그의 엄마가 그를 놔버렸다. to bed. 침대로 놔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엄마가 그를 침대로 놔버렸다. 즉 그의 엄마가 그를 재웠다는 의미예요.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 침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잘 자라고 재우죠.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그러면 누구를 재우다. 우리가 보통 go to bed. 그럼 잠자러 침대로 간다. 즉 잠자러 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예를 들어서 I have to put my baby to bed. 그러면 나는 제 아기를 재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someone to bed. 누군가를 침대로 놓는다. 즉 누군가를 재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함께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 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 자주 나오는 if 패턴 5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Appreciate it if you didn't tell anyone. 한 번 더. I'd appreciate it if you didn't tell anyone. I'd appreciate it if you didn't tell anyone. I'd appreciate it if you didn't tell anyone. I'd appreciate it. appreciate이란 말은 감사하다는 거죠. 좀 감사하겠어요. If you didn't tell anyone.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참 감사하겠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패턴이 지금 I'd appreciate it if you 과거동사거든요. 자, 뭐뭐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call him. 그 얘기 좀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뭐 과거동사 이 can의 과거형이 could죠.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call him. 그 얘기 좀 전화 좀 해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표현이죠. I'd appreciate it if.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자, 한 번 더.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자, 마지막 한 번 더.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자, I asked. 내가 물었다. If I could.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 팀을 만날 수 있을지 제가 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게 포인트는 바로 ask if 패턴입니다. 뭐뭐인지 묻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는 만약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느낌으로 또 쓸 수가 있죠. if가. 그래서 누군가가 뭐뭐 하는지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지,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ask
if she likes me.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sk if 뭐뭐인지 묻다. 물다가 아니네. 묻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워집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Like, 자, 한 번 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Like, 마지막 한 번 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Like,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입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Like, 자, 저는 궁금했었어요. If you could, 당신이 말할 수 있는지, more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패턴이 바로 지금 I was wondering if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뭐뭐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뭐뭐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뭐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대에게 뭔가 정중히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상대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그냥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건 너무 그냥 직접적으로 도와주실래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는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었어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If only I could control what my client said. 자, 한 번 더. If only I could control what my client said. If only I could control what my client said입니다. If only I could control what my client said. If only I could. 내가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control what my client said. 그죠? 내 고객이 말한 것을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일본어를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If only I could speak Japanes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I'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fun. 자, 한 번 더. I'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fun. 자, 정답은 I'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fun. I'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fun. I'd be lying. 내가 거짓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If I said it wasn't fun. 그것이 재미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건 거짓말일 거다. 그죠? 즉 정말 재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바로 이제 I'd be lying if I said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거야. 즉 이제 그렇죠. 이런 의미, 우리말이 비슷한 의미가 있죠. 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별로 안 행복해서 실제로. 근데 내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야. 그러면 I'd be lying if I said I was happy. 그러면 내가 행복했다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거짓말일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I'd be lying if I said.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지라는 거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실게요. I'd appreciate it if you didn't tell anyone. I asked if I could meet the team.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lk more about that. Like, If only I could control what my client said. I'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fun. 네, 오늘 take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take 하면 딱 뭔가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take, 잡는 건데, 자, 이거 관련된 5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Before they take down the tent. Before they take down the tent. 첫 번째 표현입니다. Before they take down the tent입니다. Before they take down the tent.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죠. take down. take는 잡아서 down 내려버리는 거예요. 잡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뭐를? the tent. 텐트를 잡아 내려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텐트를 세우죠. 근데 이제 또 텐트를 철수해 버릴 때가 있어요. 텐트를 걷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텐트를 걷을 때 take dow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잡아서 내려버리는 거니까요. 텐트 세웠다가 내려버리는 거죠. 그 외에 이제 take down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하는 말을 또 받아 적을 때도 take down을 써요. 그래서 did you take it down? 그러면은
그거 받아 적었니?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버릴 때도 take down 쓸 수가 있죠. So let's take him down. 그러면 그를 끌어내립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take down 기본적으로 뭔가를 잡아서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걷거나 혹은 뭔가를 받아 적거나, 그렇죠. 누군가 하는 말을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종이에 적는 거죠. 혹은 누군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버리거나 그 위치에서 이럴 때 take down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도집입니다. Maybe take on extra work and maybe take on extra work and Maybe take on extra work예요. maybe take on extra work and 자, 이번엔 take 잡는 건데 on이에요. on은 뭔가 붙는 느낌이 있어요. 잡아서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못하네. x 그렇죠. 뭔가를 추가 업무를 잡아서 붙인다. 이게 뭐냐면 어떤 뭔가 업무를 떠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잡아서 내 몸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뭐 추가 업무 좀 떠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can you take on extra work?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도 take on을 써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 팀에다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we should take on a new worker.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take on 그러면 잡아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일을 떠맡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새로 고용할 때 take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You can take up a new hobby. You can take up a new hobby. You can take up a new hobby입니다. You can take up a new hobby. 자, you can take up a new hobby. 자, take란 건 잡는 거고 up은 위로예요. 잡아서 위로 쫙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취미를 새로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하다 할 때 take up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can take up a new hobby.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취미를 잡아가지고 딱 올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take up이라는 표현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그럼 my job takes up a lot of time. 혹은 뭐 어떤 가구를 샀는데 이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 같아. 그럼 뭐 this furniture would take up a lot of space. 그러면 많은 공간을 take up 차지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take up이란 말이 어떤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take up 뭔가 딱 잡아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 and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 and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예요.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 and 회사를 넘겨서 잡아버린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넘겨받는다, 인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take over라는 표현. 그래서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 그럼 그가 그 회사를 인수받으려고 한다, 넘겨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운전대를 넘겨받을게요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I will take over the wheel. 그렇죠. wheel이란 말은 운전대죠. 운전대를 넘겨받겠다. 이 말은 내가 운전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take over라는 표현이 뭔가를 넘겨받다는 의미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I'm going to take a day off. I'm gonna take a day off예요. I'm going to take a day off. 자, take off란 말은 기본적으로 take는 잡아가지고 off 떨어뜨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take off 하면 뭔가 옷을 벗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take a day off. 그죠? 근데 하루를 벗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루를 쉰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m gonna take a day off. 그럼 제가 하루를 쉬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보통 뭐 회사원들은 뭐 월차를 쓴다 그러죠. 하루 쉬는 걸. 그래서 월차 쓴다는 표현으로도 이 take a day off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m gonna take a day off. 제가 하루를 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옷을 벗을 때도 take off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took off his shirt. 그러면 그가 그의 옷을 벗었다. 혹은 take off라는 표현이 뭔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take off를 쓸 때가 있죠. 말 그대로 take off는 뭔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면 비행기가 지면 밖으로 딱 떨어져서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the plane will take off soon.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곧 뜰 거다. 이런 식으로 take off를 뭔가 이륙하다라는 의미로도 take off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Before they take down the tent, he's trying to take over the company and You can take up a new hobby. maybe take on extra work. Say I'm going to take a day off.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 자주 나오는 no 패턴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 자, 한 번 더.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 자, 마지막 한 번 더.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입니다.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 자, we know better. 그죠? 우리가 더 잘한다. 그죠? than 뭐보다 잘한다? To anger the Google. anger란 말은 화나게 하다는 얘기죠. 구글을 화나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know better than to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걸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쯤은 안다. 이런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직역을 하면은 구글을 화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한다. 그러니까 즉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쯤은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 다친 거예요.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부러진 거야. 근데 낳자마자 또 축구를 하겠대. 야, 너 축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좀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Hey, you should know better than play soccer. 그럼 너가 축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좀 알아야 되지 않니? 라는 거죠. 축구하다 다리 분질러져 놓고 또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know better than to,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쯤은 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I knew you'd do this. 자, 한 번 더. I knew you'd do this. 마지막 더. I knew you'd do this. 네. 첫 번. I knew you would do this. I knew you'd do this. 자, I knew, 나는 알았다. You would do this. 너가 이걸 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뭔가를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I knew somebody would. 그러면 누군가가 뭐 할 줄을 알았다라는 패턴이거든요. 누가 뭐뭐 할 줄 알았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왠지 청소를 해줄 것 같은데 역시나 내 방을 청소해준 거예요. 그러면 야, 너가 내 방 청소해줄 줄 알았어. 뭐 될까요? 좀 얄밉긴 하네요. I knew you would clean my ro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았었지 진짜 너가 이렇게 청소해줄 줄을, 이런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As far as I know, I did a lot of the right things. 자, 한 번 더. As far as I know, I did a lot of the right things. As far as I know, I did a lot of right things입니다. As far as I know, I did a lot of the right things.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as far as I know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제가 알기로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I did a lot of right things. 저는 많은 올바른 것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As far as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가 뭐뭐 한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as far as I know 앞에다 넣어주는 거. 제가 알기로 그가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as far as I know, 제가 알기로 he washed the dishes. 그가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as far as I know, 주어 동사 쓰면 제가 알기로는 주어가 동사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자, 한 번 더.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자, 마지막 더.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자, I know what it's like. 나는 알아요. 무엇이냐? What it's like. 무엇과 같은지. To come home. 집에 와서 and be tired. 피곤한 게. 집에 와서 피곤한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알다. 네, 여기서 패턴은 I know what it's like to 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다. What it's like to. 그래서 나는 뭐뭐 하는 게 어떤지 난 알아요 라는 거거든요. 뭐뭐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략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피곤한 게 어떤 느낌인지 대략 알아요. 그래서 like는 좋아하다 like가 아니고요. 뭐뭐과 같은, 뭐뭐 같은 의미의 like입니다. 그래서 what is like to. 그와 일하는 게 어떤지 대략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I know what is like to work with hi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그와 일하는 게 어떤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자, 한 번 더.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자, 마지막 한 번 더.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Do you happen to know거든요. Do you happen to know? 자, happen은 뭔가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happen to know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혹시 뭐뭇을 아시나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혹시 뭐뭐 하냐? Do you happen to know? So,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그러면은 혹시 당신은 아십니까? 어떠한 국가적 비밀을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스파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기밀을 뽑아내려고. 혹시 누가 그 패키지를 보냈는지 아세요? 그러면 Do you happen to know who sent the package? 그렇죠. 그럼 누가 그 패키지를 보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So, do you happen to know? And we know better than to anger the Google. I knew you'd do this. As far as I know, I did a lot of the right things. I know what it's like to come home and be tired. Do you happen to know any national secrets? 오늘은 give와 관련된 5가지 구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e 하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give가 전치사랑 결합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또 확장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Let's give it back to me. Let's give it back to me. Give it back to me입니다. Let's give it back to me. 자, give it, 그것을 줘, back. 뒤로, 이 back이란 말은 뒤죠. 뒤로 줘, to me, 나에게 뒤로 줘. 이게 뭘까요? 그렇죠. give back 하면 이제 뭔가 돌려주다, 그렇죠. 그걸 나에게 돌려줘라는 거죠.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나한테 내 돈 돌려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you better give me back my money. 너 내 돈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걸? 그래서 you better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You better give me back my money. 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재벌들이 나중에 이제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사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he gave back his property to society. 그러면은 그는 그의 재산을 property 재산이죠. 그의 재산을 사회로 되돌려줬다. 즉 환원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ive back 그러면 뭔가를 돌려주다,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give out my email to anyone. I give out my email to anyone. I'll give out my email to anyone. I give out my email to anyone. I'll give out. 이번엔 주는 건데 밖으로 주는 거예요. 나의 이메일을, 내 이메일을 어떤 사람들에게도 제가 밖으로 주겠다. 이 give out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나눠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밖으로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메일을 어떤 사람에게도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제 책을 다 나눠줬어요. I gave out my books to my friends. 근데 친구들이 내 책을 다 공으로 그냥 나눠줬다라는 거죠. 거저 다 줬다라는 거죠. give out이 밖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나눠주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You know, not give in to the media. You know, not give in to the media. 자, you know, not give in to the media입니다. You know, not give in to the media. Not give in to the media예요. give in이 포인트죠. 미디어에 give in 안으로 줘버린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누군가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으로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ive in to, 그래서 give in to 뭔가에 굴복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의 유혹에 굴복했어요. 그러면은 I gave in to her temp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녀의 유혹에 내가 굴복해버렸다. 누군가가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굴복해버리죠. 그러면은 I gave in when she cried. 그녀가 울었을 때 제가 그냥 굴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ive in 그보다 뭔가에 굴복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This can really give off a bad smell. This can really give off a bad smell. This can really give off a bad smell예요. This can really give off a bad smell. 자, this can really 이건 정말로 할 수 있다. give off a bad smell. 나쁜 냄새를 give off 할 수 있다. 자, give는 주다고요. off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다. 내 몸에 뭔가 내 몸에 안에 있던 것이 뭔가를 밖으로 떨어져 나가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give off라는 표현이 뭔가 어떤 냄새나 향을 뭔가 풍긴다, 어떤 분위기나 냄새를 풍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give off라는 표현.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나쁜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꼭 냄새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를 이거가 뭐 풍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he gives off positive vibration. 그러면 이 vibrations라는 말은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진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뿜어내요. 뭔가 풍겨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m not ready to give my daughters away yet. I'm not ready to give my daughters away yet. 자, I'm not ready. 내가 준비가 안 됐다. To give away. 이제 to give away 멀리 줘버리는 거예요. My daughters yet. 내 딸들을 아직 멀리 줘버릴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건데 give away요. 멀리 줘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같이 입장을 하다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건네주죠. 이럴 때 give awa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비밀을 누설했을 때도 give away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id you give away my secret? 그러면 너가 내 비밀을 누설했니? 멀리 줘버렸니? 라는 거죠. 그래서 give away라는 표현이 뭔가 어떤 본인의 딸을 어떤 신랑에게 건네주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 혹은 뭔가를 누설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 give away. 아시겠죠? Give it back to me. I give out my email to anyone. You know, not give in to the media. This can really give off a bad smell. I'm not ready to give my daughters away yet. 오늘 배울 패턴은요, 바로 I would로 시작하는 패턴들이에요. I would. 여기서 이제 would. 이 보통 우리가 would 그러죠. will에 보통 과거형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would 사용하는 거를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would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애매할 수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will은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다면, would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공손하게 표현할 때 좀 많이 쓰죠. 왜냐면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확신을 조금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좀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손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법에서 많이 쓰죠. 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뭐뭐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would가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would와 I would로 시작되는 패턴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help me.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help me.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helped me예요. 자, I would appreciate it. appreciate이란 말은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it. 저는 그것에 감사하겠어요. 그 뒤에다가 if you helped me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하고 뒤에 동사 과거형. 중요한 건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가정적으로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또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 I will appreciate it, 너무 I will로 써버리면 난 정말 고마워할게 이러면 상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it, 좀 조금 부담을 낮춰서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told me the tru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막 상대가 너무 나한테 막 화를 많이 내려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 좀 소리 좀 안 지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didn't yell at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그러면 당신이 뭐뭐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자,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I would say he's a good person. I would say he's a good person.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would say he's a good person이에요. 자, I would say, 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거죠. He's a good person.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 I would say요. I will say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will은 굉장히 확신이 높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더 내 의견이 확실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이다. 약간 되게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다면 I would say는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n my opinion 요 느낌, 제 의견으로는 뭐뭐 같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would say he's a good person.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이제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의미거죠. 또 뭔가 확실하지 않아. 그녀가 좀 나이가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 확실하지 않은데 왠지 좀 나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I would say she's older than me. 그러면 그녀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좋은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 같다. 그러면 I would say it's a good investment.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would say 그러면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저는 뭐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I would give anything to buy the car. I would give anything to buy the car.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would give anything to buy the car예요. 자, I would give anything. 저는 어떤 것이라도 줄 것 같아요. To buy the car.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느낌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차를 사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심장까지 다 줄 수 있다. 내 쓸개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I would give anything. 뭐 하기 위해서? To buy the car.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I would give anything to. 그 다음에 동사 쓰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저는 뭐든 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I would give anything to see you aga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러면 I would give anything to live in the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ould give anything to. 그러면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든 줄 수 있다. 즉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I would never call him. I would never call him.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would never call him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would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가정의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난 절대 그에게 전화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I would never call him. 그럼 나 같으면은 절대 걔한테 전화 안 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would가 나 같으면은 뭐뭐 하지 않을 거다. 약간 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나 같으면은 그 남자랑 결혼 안 해. I would never marry him.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I would never pay the full price. 난 전체 가격은 나 같으면 절대 내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I would never 그러면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았을 거다. 나 같으라면 내가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would가 가정의 느낌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I would like to drink some coffee. I would like to drink some coffee.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to drink some coffee. 사실 이 I would like to는 너무너무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제가 사실 이거를 맨 처음에 소개드리려 했는데 또 너무 처음부터 아는 거 알려드리면 식상해 하실까봐 제가 가장 마지막 뒤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사실 이 I would like to는 I want to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I want 보다는 would like to가 조금 더 공손하게 또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drink some coffee. 그러면은 저 커피 좀 마시고 싶네요. 근데 I want to drink some coffee. 그럼 나 커피 마실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would like to가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would like to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랑 조금 비슷한 표현 몇 개를 더 알려드리자면 난 커피를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 I would like to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I would love to drink some coffee 하시면 돼요. 그래서 like는 좋아하지만 love는 사랑하다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I would love to drink some coffee 하시면 저 너무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전 절대 커피 마시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I would hate to drink some coffee 하시면 돼요. hate가 들어가면은 정말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I would love to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get 구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ot in trouble or he got in trouble or 자, he got in trouble입니다. he got in trouble or get은 어떤 상태가 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et in trouble, 그렇죠? 이 trouble은 문제죠. 문제 상태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 get in trouble.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다, 또 곤란해졌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got in trouble, 그럼 그가 곤란해져 버렸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don't want to get in trouble. 그러면 저는 곤란해지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 쓸 수가 있겠죠. And we're able to get by. And we're able to get by. We're able to get by입니다. And we're able to get by. 자, 이 get by, 이 by는 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et by 그러면 좀 옆으로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또 이게 추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그럭저럭 해나가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are able to get by 그러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We are able to get by.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적은 월급으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면 we get by on a small salar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salary, 적은 월급으로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지냅니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et by보다 그럭저럭 지내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헤쳐나간다. Get out of my way. Get out of my way. Get out of my way입니다. Get out of my way. 자, get out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get out,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get out of my way. way란 말은 나의 길이죠. 내 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가 내 길에 딱 누가 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을 때. 이럴 경우는 비켜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 그래서 get out of my way 그러면은 뭐다? 방해하지 마, 비켜라는 얘기죠. 내 앞길을, 내 길을 방해하지 마.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방해해버렸어요. 그러면 he got in my w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내 길 안으로 들어섰다, 즉 나를 방해했다,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Get out of my way. 방해하지 마, 비켜, 내 길에서 비켜라는 거죠. And he saw my mother get off the bus. And he saw my mother get off the bus. He saw my mother get off the bus입니다. And he saw my mother get off the bus. He saw my mother. 그가 나의 엄마를 봤다. Get off the bus. 자, get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고 off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Off the bus. 버스에서 떨어지게 됐다. 즉 get off 그러면은 뭔가에서 내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get off the bus 그럼 버스에서 내리는 거. get off the subway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get off 그러면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에서 뭔가 내린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Get off the bus. 오케이? They get awa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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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et away. 자, away는 멀리죠. get away,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get away with it인데 그것과 함께 멀리 가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훔쳐서 달아난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도 쓸 수가 있냐? 어떤 나쁜 짓을 하고도 모면할 때 또 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요. 그거를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무사히 넘어가다, 빠져나가다, 모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y get away with it. 그러면 그들은 어떤 그 짓을 했는데도 모면했습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어. 그러면 they get away with cheating on the exam. 그러면 그가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거 했지만 잘 무사히 그냥 넘어갔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대충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Get away with. He got in trouble or And were able to get by. Get out of my way. And he saw my mother get off the bus. They get away with it. 저는 뭐뭐 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I can't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패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t possibly meet the deadline. I can't possibly meet the deadline.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possibly meet the deadline이에요. 자, I can't.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근데 이 possibly를 넣으면요. 도저히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t possibly. 그럼 저는 도저히 뭐뭐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Meet the deadline. 이 데드라인이라는 기한이죠. 기한을 맞출 수가 없다. 즉, 저는 도저히 기한을 못 맞추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 can't meet the deadline 하면은 나는 기한을 못 맞춰요 라는 의미지만 possible를 넣으면 도저히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possible이 가능한이잖아요. 그래서 possibly 도저히 가능하지 못해요. 이 맞추는 거를. 그래서 I can't possibly. 나는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possibly forgive h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너무 교통체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팅에 도저히 참석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I can't possibly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여하다죠. 그래서 I can't possibly 그러면 도저히 뭐뭐 할 수가 없다.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see you.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wait to see you예요. 자, I can't wait.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To see you. 당신을 만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그 말은 당신을 너무 만나고 싶다는 거죠.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I can't wait to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못 기다리겠어.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의 새로운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 그의 영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I can't wait to watch his new movi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랑 너무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랑 너무 일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I can't wait to work with you. 그러면 당신이랑 너무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I can't wait to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I can't stand hot weather. I can't stand hot weather.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stand hot weather예요. 자, I can't stand. 자, 이 stand라는 표현 원래 보통 stand up, 서다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stand가 또 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I can't stand 그러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hot weather. 뜨거운 날씨를 참을 수가 없다. 즉 더위를 못 참는다라는 거죠. 너무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I can't stand talkative peop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옆집에서 자꾸 막 음악 소리를 크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소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I can't stand the noi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내가 그 소음을 참을 수가 없다. I can't stop loving you. I can't stop loving you.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stop loving you예요. 자, 이번에는 I can't stop이에요. 내가 멈출 수가 없다.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그렇죠?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I can't stop ing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거를 내가 멈출 수가 없어.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채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막 계속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채기를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I can't stop sneez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neeze란 말이 재채기하다라는 의미죠. 치킨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치킨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 먹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I can't stop eating chick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 can't stop ing 그러면 뭐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뭔가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I can't tell if she has feelings for me. I can't tell if she has feelings for me.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tell if she has feelings for me. 자, I can't tell. 원래 이 tell이라는 말은 보통 말하다라는 의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tell이 말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를 알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도 있어요. 이 tell의 의미가. I can't tell.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If she has feelings for me. 그녀가 나에게 feeling이 있는지, 즉 관심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I can't tell if 뭐뭐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잘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그럼 I can't tell if he is joking. 그러면 그가 나에게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해요. 라는 거죠. 뭔가 저 남자가 이상해. 뭔가 나한테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피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I can't tell if he is cheating on me. 그러면 그가 지금 바람을 피는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an't tell if 그러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또 I can't로 시작하는 5가지 유용한 회화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해 놓으시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look 구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컨텐츠에서 look이 들어간 구동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in your life.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in your life.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in your life입니다.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in your lif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look after예요. look은 보다, after는 이제 뒤에서 본다는 건데 이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주 갓난한 아이를 뒤에서 조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look after가 뭔가를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본인의 아이를 뒤에서 조심조심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그죠? 아이들과 10대들을 돌보세요. in your life. 당신 삶 속에서 라는 의미죠. 그래서 look after마다 돌보다. When I look back on what gave me joy When I look back on what gave me joy When I look back on what gave me joy입니다. When I look back on what gave me joy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look back이에요. look은 보다고 back은 뒤예요. 뒤를 보다. 물론 있는 그대로 뒤를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look back이 또 어떤 과거를 회상하다, 과거를 되돌아본다, 이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n I look back,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을 때,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on what gave me joy, 그렇죠? 무엇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가를 이제 되돌아봤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look back이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뒤를 돌아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다? 그래서 뭔가를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So don't look back
on your past. 뭐 너의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응용을 쓸 수가 있죠. So don't look back, just look forward. 자, 앞만 바라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They began to look into questions of. They began to look into questions of. They began to look into questions입니다. They began to look into questions of.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look into입니다. look은 보다, into는 안으로예요. 그래서 they began to look into 안을 들여다본다. questions. 질문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근데 look into가 들여다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들여다보는가 세심히 조사하다 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뭐 look into this issue. 그렇죠. 이 이슈를 이제 들여다본다. 그러면 뭐 look into this problem.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look into 넣고 어떤 대상을 넣으면 뭔가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 Oh, look out for driverless cars. Oh, look out for driverless cars. Look out for driverless cars입니다. Oh, look out for driverless cars.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look out인데요. 이 look out은 밖을 보다는 의미예요. 밖을 보다. 우리가 언제 밖을 보죠? 그죠? 여러 상황일 때 바로 밖을 보지만 뭔가를 조심해야 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장소로 침입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는 밖을 내다봐야겠죠.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래서 look out이라는 말이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ok out for 그리고 대상을 넣으면 뭔가를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ok out for driverless cars인데요. 자, driverless cars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예요. 즉 무인 자동차죠. 이렇게 혼자서 자율주행하는 자율주행차.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조심하세요. 그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치여서 또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look out for driverless cars.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조심하라. 뭐 개들 굉장히 사나운 개들이 많아요. 근데 개 조심하세요. 그러면 look out for do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look out for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라. Look up that word darkness. Look up that word darkness. Look up that word darkness입니다. Look up that word darkness. Look up the word. Look up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look up. 이게 원래 look up 위로 올려다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가. 근데 이 look up이 또 어떤 사전이나 어떤 책에서 어떤 뭔가 정보를 찾거나 어떤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거나 어떤 어디 신문이나 책에서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지식을 찾을 때 뭔가를 찾다라는 의미로 look up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우리가 look for를 쓰죠. 근데 어떤 책에서 정보를 찾을 때 지식을 찾을 때는 look up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look up that word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darkness 어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 사전에 찾아봐. 그러면 hey, look up that word in the diction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look up something 그러면 어떤 정보를 찾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 look up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Look after the kids and teens in your life. When I look back on what gave me joy, They began to look into questions of. Oh, look out for driverless cars. Look up that word darkness. 저희가 알아볼 패턴은요. There is no로 시작하는 패턴들이에요. There is no. 뭐뭇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패턴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 첫 번째 패턴입니다.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예요. 자, 여기서 패턴 뭐냐면 There's no reason to예요.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 To. 뭐뭐 할 이유가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 Be ashamed 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 그러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당당해지란 말이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라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 reason to be ashamed 그러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포기하니? 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re's no reason 뭐 할 이유가 없어. 그러지 마. 그걸 뭐 할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라는 거예요. There's no reason to 동사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There's no doubt that they are friends. 두 번째 패턴입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y are friends예요. There's no doubt 이번에 doubt이 없다는 건데 이 doubt은 의심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here's no doubt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That they are friends. 그들이 친구라는 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그들은 분명히 친구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 명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누군가 그렇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확실해요 라는 거죠. 야,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확실히 성공적이었어. 그럼 There's no doubt
that it was successful.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t was successful.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 확실해. There's no use asking for a discount. There's no use asking for a discount. 세 번째 패턴입니다. There's no use asking for a discount예요. 자, there's no use ing라는 패턴인데요. 이 use란 말은 사용하다죠. 그래서 there's no use예요. 그러면은 뭔가 소용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here's no use ing 패턴으로 넘어가면 뭐뭐 하는 게 소용이 없어, 다 소용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re's no use asking for, ask for라는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for discount. 이 discount라는 말 할인이죠. 좀 깎는 거. 그래서 할인 요구는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미 정해진 가격인 거예요. 더 이상 깎아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용없어. 깎아달라고 요청해봤자. 그래서 there's no use asking for a discount.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결과가 좋지가 않아. 이럴 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there's no use working hard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orking hard 하는 게 no use, 소용이 없다. There's no way I can do this. There's no way I can do this. 네 번째 패턴입니다. There's no way I can do this. 자, there's no way. 그래서 way란 말은 방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 I can do this.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There's no way I can buy a house in Seoul. 그래서 다들 뭐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서울에 집 사기 너무 힘들죠. 또 사실 there's no way가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뭐 확신을 갖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럴 때도 there's no way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러면 there's no way she loves m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래서 there's no way가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절대 뭐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막 no way 그런 말 많이 하죠. 말도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 way 말도 안 돼.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There's no excuse for being late. There's no excuse for being late.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There's no excuse for being late예요. There's no excuse. 자, excuse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here'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전치사 for를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there's no excuse for being late. 그러면 늦는 거, 그러니까 지각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뭐 이게 변명할 수도 없는 거 인정한다라는 얘기겠죠. 실수를 저질렀는데 도저히 어떻게 변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실수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there's no excuse for my mista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엄청 간단하죠. 오늘 제가 알아볼 구동사는 바로 turn과 관련된 구동사입니다. 돌다라는 의미죠. 자, 이 turn 구동사가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urned against me. She turned against me. 자, 첫 번째입니다. She turned against me입니다. She turned against me. She turned against me. turn 돌다. against 뭐뭐에 맞대어죠. 누군가에게 맞대어서 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은 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더 이상 너랑 안 만나. 등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she turned against me.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정부에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people turned against the governmen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turn against. 그 뭐뭐에게 등을 돌리다. The economy will turn around. The economy will turn around. The economy will turn around입니다. The economy will turn around. 자, economy는 경제죠. 경제가 will turn 돌 거예요. around. 원래는 이제 뭐 뒤로 돌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무언가가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쭉 하락세로다가 돌아서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economy will turn around 그러면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urn around. 자, 뒤로 돌아.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The museum turned this proposa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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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e museum 박물관이죠. turned 돌렸어요. This proposal proposal만 제안이에요. 제안을 down 돌려서 아래로
해버렸다. 그래서 turn down, 돌려서 아래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려서 아래로. 이게 뭐냐면 뭔가를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 안 돼. 거절을 turn down,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혹은 뭐 기계에서 볼륨을 줄일 때도 turn down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turn down the volume 그러면 볼륨을 돌려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줄인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Strange little beast turned into something else. Strange little beast turned into something else. The strange little beast turned into something else입니다. Strange little beast turned into something else. The strange, 이상한 작은 짐승이 turn into, 돌아서 안쪽으로 something else, 어떤 무언가로 turn into 돼버렸다는 건데 돌아서 어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로 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작은 짐승이 어떤 무언가로 변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urn into.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의 우정이 뭔가 로맨틱한 관계로 변해버렸다. 그럼 their friendship turned into a romantic relationshi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urn to food to calm ourselve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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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to food. 음식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To calm ourselves down. 우리 자신을 어떤 진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 calm down,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으로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으로 돌린다. turn to. 이 말은 뭔가에 의지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음식에 의지한다. 우리 자신을 뭔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turn to.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I can't turn to anybo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의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turn to 뭔가에 의지하다. She turned against me. The economy will turn around. The museum turned this proposal down. Strange little beast turned into something else. Turn to food to calm ourselves down. 오늘 저희가 알아볼 패턴은요, 조동사 have pp 패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뭐 could have plus pp, would have plus pp, must have plus pp. 이거 정말 많이 보는 패턴들인데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이 5가지 이 조동사 have 플러스 pp 패턴을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일단 오늘 저희가 정리할 조동사 have 플러스 pp는요, 공통적으로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e must have cleaned my room에서 must have 플러스 pp는요, 분명히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은 그 분명히 내 방을 청소했었을 거야. 확실하게 뭐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확신인 거죠. 분명히 뭐뭐 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분명히 미국에 살았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he must have lived in America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ust have lived 그러면 분명히 살았었을 거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 살았었을 거야.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두 번째 패턴입니다.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 would가 붙었어요. would have plus pp. 이거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뭐는 하고는 싶었지만은 실제로는 하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했었을 거야 라는 거죠. 하고는 싶었지만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 이제 내 방 청소를 한 건 아닌데 뭐 여건이나 이런 게 됐었더라면 그걸 청소를 했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을 것이다 과거에. 그러면은 would have plus pp예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을 거야. 사실 한 거는 아닌데 근데 하고는 싶었었지. 그런데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을 거야. 그러면 I would have called you죠.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너에게 전화했었을 거야. 하지는 않은 겁니다.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세 번째 패턴입니다.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could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could have plus pp가 되면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두 가지로 좀 의미가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내 방을 청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능력이 됐었는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도 모르겠는데 왠지 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보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능력이나 어떤 여건이 됐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잘은 몰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했었을 수도 있어. 뭔가 추측의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은 그가 내 방 청소했을 수도 있어. 늦잠을 잤는데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그가 늦잠을 잤을 수도 있어. 명확치는 않은데 확실한 건 아닌데 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he could have overslep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he could have overslept 그러면 그가 늦잠을 잤을 수도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could have plus pp가 가장 좀 복잡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이제 능력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능력은 됐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 혹은 가능성, 확실치는 않지만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확실치 않지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얘기할 때 could have plus pp를 쓸 수가 있다.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네 번째 패턴입니다.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이번에는 might have plus pp가 들어갔어요. 자, 이 might는요, ma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ight have plus pp 하면은 아마도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확실치 않은 어떤 추측이죠. 그래서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 그가 아마도 내 방을 청소했었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면 그는 아마도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he might have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ot stuck in traffic 그러면 교통체증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might have got 그러면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should have plus pp인데요. 이 should have plus pp는 아까 표현드렸던 이 should have plus pp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should have plus pp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쉬울 때 있잖아요. 내가 로또를 샀었어야만 했어. 내가 그거를 다 해야만 했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는데 이럴 때 뭔가 아쉬움, 후회, 아쉬움을 표현할 때 should have plus pp. 그래서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 그가 내 방을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전화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I should have called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고동사는 바로 행과 관련된 고동사입니다. 이 행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매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매달리다, 이 행이라는 동사와 여러 다양한 전치사들이 결합돼서 다양한 의미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ng out with Demo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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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ang out이라는 표현이죠. hang out with 누군가와 이제 함께 논다, 그래가지고 함께 시간 보내다라는 의미죠. hang out with, I hang out with friends, I hang out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hang out with 누구누구, 그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they hang out with Democrats, 그들은 Democrats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 이 데모크라시 약간 이제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미국은 크게 이제 민주당과 이 공화당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통 이제 데모크래시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리퍼블리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ng out with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We're supposed to hang on to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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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ang on to라는 표현인데요. 자, we're supposed to. 자,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hang on to. 이 hang이라는 말은 매달리다죠. 근데 on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on은 계속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hang on to 뭔가에 계속 매달린다. to the idea. 그렇죠? 이 어떤 그 아이디어에 계속 매달린다. 사실 hang on 하면은 매달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붙들다, 계속 붙들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hang on to
아이디어가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계속 이렇게 고수한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고수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hang on to, 그럼 뭐다? 뭔가를 계속 붙들다 혹은 뭔가를 고수한다. Me still hungover. Me still hungover. He's still hungover. Me still hungover.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angover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행이 매달리다죠. 근데 over는 어디 위에서 매달리는 건데,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떤 철봉 같은 데서 딱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많이 막 어지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숙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angover라는 표현이 이제 좀 수동형으로 써서 be hungover, he's still hungover. 그러면은 그가 여전히 숙취가 있다.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뭐 술 기운 때문에 계속 이제 숙취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e hungover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숙취로 고생한다, 숙취가 있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You're not gonna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자, you're not gonna be. 너는 뭐뭐 할 수 없을 거야. 뭐뭐 하지 않을 거야. able to,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죠. 근데 you're not gonna be able to니까 넌 뭐뭐 할 수 없을 거다. 뭐를? hang up the phone. 전화를 hang up 할 수 없을 거야. 중요하죠. hang up. hang up 뭐 이제 매달리다 혹은 걸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옛날 전화기는요. 유선 전화기 시절에는 이렇게 뭔가 딱딱딱 이 걸었어요. 전화기를, 수화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전화를 끊을 때는 수화기를 걸기 때문에 hang up이란 말이 전화기를 끊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ng up the phone 그러면 전화를 끊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re not gonna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그러면 너는 전화기를 끊을 수가 없을 거야. 전화를 끊을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hang up보다 전화를 끊다.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ang, 매달리는 거예요. in, there, 그 안에서 계속 매달려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만 견뎌, 버텨 라는 의미예요. 좀만 더 버텨봐, 견뎌봐. 거기서 좀 매달리고 좀 떨어지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어봐. 그래서 뭔가 견뎌라, 버텨라. 누군가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할 때 좀만 힘내, 알았지? 이럴 때 hey, hang in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ng in there보다 견뎌라, 버텨라. They hang out with Democrats. We're supposed to hang on to the idea. Me still hungover.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up the phone. Hang in there. Hey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액팅글레이 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feel이 들어간 패턴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Feel free to download that PDF. Feel free to download that PDF. Feel free to download that PDF입니다. Feel free to download that PDF. 네, feel free to 말 그대로요. feel free. 느껴라, free. 자유롭게 느껴라, to. 그래서 feel free to가 이제 패턴인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자유롭게 뭐뭐 하세요 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뭐뭐 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Feel free to call m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 그렇죠. 어떤 질문이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 주세요 할 때 feel free to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feel free to download. 자, 그냥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세요. That PDF. 그렇죠. 그 PDF 파일을 feel free to. 자유롭게 뭐뭐 하세요. I have feelings for you. I have feelings for you. 두 번째입니다. I have feelings for you. I have feelings for you. 여기서 이제 포인트 바로 이제 I have feelings for someone이에요. 자, I have feelings 뭔가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것도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표현을 할 때 보통 I have feelings for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 have feelings for you. 난 너에게 마음이 있어. I have feelings for her. 난 그녀에게 마음이 있어. 그래서 I have feelings for 하고 어떤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막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I have a feeling that you may have an answer. I have a feeling that you may have an answer. I have a feeling that you may have an answer. I have a feeling that you may have an answer.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제 I have a feeling that이라는 패턴인데요. 아까는 I have feelings 복수로 썼고 이번엔 단수로 썼어요. 여기서 느낌이 좀 달라요. I have a feeling that 이거는 뭔가 초기화,
느낌이 와. 그렇죠. 뭔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느낌상, 내 육감상 뭔가 그런 느낌이 할 때 I have a feeling that. 그래서 I have a feeling that. 좀 느낌이 와요. You may have an answer. 당신이 아마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와요 라는 거죠. I have a feeling that they are dating. 그들이 왠지 데이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육감이 와. I have a feeling that he likes me. 그가 왠지 날 좋아하는 것 같은 촉이 와 라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feeling that. 어떤 뭐뭐라는 느낌이 들어. 뭔가 촉이 와 라는 거죠. I feel like eating more and I feel like eating more and I feel like eating more. I feel like eating more and 여기서 포인트 바로 이제 I feel like ing라는 패턴이에요. 자, 뭐뭐라는 느낌이 들어. ing. 그래서 뭐뭐 한다는 느낌이 들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뭐 좀 하고 싶어. 그래서 I feel like eating. 그럼 뭐 좀 먹고 싶어라는 거죠. 그래서 I feel like eating more. 나 좀 더 먹고 싶어. I feel like eating pizza today. 나 오늘 피자 좀 먹고 싶어. I feel like playing computer games. 나 오늘 좀 컴퓨터 게임 하고 싶어라는 거죠. 그래서 feel like ing를 쓰게 되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getting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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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How do you feel about 이라는 패턴이에요. How do you feel about?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 즉 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feel about getting older? 그래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How do you feel about this movie? 그러면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feel about this class? 이 수업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How do you feel about? 뭔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즉 뭔가에 대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Feel free to download that PDF. I have feelings for you. And I have a feeling that you may have an answer. I feel like eating more and How do you feel about getting older? 실전 컷 고동사 시간입니다. 컷, 자르다라는 의미죠. 자, 이 컷과 관련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5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cut in fron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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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요한 건 이제 cut in이라는 표현인데요. cut in, 자르다, 안으로 자르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끼어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cut in front of another car, 다른 차를 끼어든다. 도로에서는 다른 차를 끼어들 때도 cut in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미팅을 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끊고 끼어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May I cut in? Can I cut 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끼어들 때도 cut in 쓰기도 하지만 어떤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말을 끊고 들어갈 때도 cut i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you don't cut in for other people. 그러면 다른 사람들 끼어들지 마세요 라는 거죠. 사람들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When the water is cut off. When the water is cut off. When the water is cut off입니다. When the water is cut off.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cut off라는 표현입니다. 이 cut off, cut은 자르다, off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잘라서 단절시켜버린다. 뭐냐면 이게 뭔가 전기나 물의 공급을 중단시켜놓은, 뭔가 말 그대로 이제 공급을 이제 끊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when the water is cut off, 물 공급이 완전 이제 끊겼을 때라는 거죠. 이건 이제 수동으로 쓰였죠. be cut off, 이거는 끊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cut off는 뭔가를 끊어버리는 거라면 be cut off는 끊겨버리다. 그래서 전기나 물 이런 것들이 단수되거나 단전됐을 때 be cut off 쓸 수가 있죠. 그래서 when the water is cut off, 그러면 물이 끊겼을 때, 그죠? 수도 공급이 끊겼을 때라는 거죠.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입니다.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be cut out for라는 표현인데요. 자, cut 자르다, out 바깥으로 잘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인간을 만드는 조물주가 각각의 사람들을 뭔가 용도에 맞게 잘 잘라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요리사를 하기 위해서 잘라서 내놓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용으로 잘려져 나온 게 아닌 사람인데 자꾸 막 요리를 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be cut out for, 그러면 어떤 무언가가 일이나 어떤 것이 적합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be not cut out for, 그러면 뭔가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잘려 나오지 않았다, 즉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for learning, 그죠? 뭔가 배우는데
학습하는데 뭔가 좀 적합하지가 않다. 좀 배우는데 좀 이렇게 적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입니다.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cut down on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cut 자르는 거죠. down 잘라서 아래로, 잘라서 착착착 잘라서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뭔가를 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내가 술 먹는 거죠, drinking. 그래서 음주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cut down on smoking, cut down on drink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뭔가 안 좋은 것들 탁 잘라내는 거. cut down on 뭔가를 줄인다. Can you cut me some 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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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이거는 사실 컷 구동사는 아닙니다. 그냥 컷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어떤 이제 이디엄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Can you cut me? 나에게 뭐가 좀 잘라주겠냐라는 거예요. Some slack. 이 slack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slack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느슨함이라는 의미거든요. 뭔가 느슨한 부분. 근데 혹은 느슨함 혹은 여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 나에게 좀 여유를 좀 잘라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좀 나에게 여유를 주겠니? 즉, 저 좀 봐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좀 봐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고 저에게 좀 여유를 주세요. 좀 느슨한 부분을 좀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좀 봐주실래요? 이럴 때마다 Can you cut me some slack? Please cut me some slack. 저 좀 봐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cut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You don't cut in front of people. When the water is cut off,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can you cut me some slack? 네, 오늘은 컷과 관련된 5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다 매일매일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